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예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일본에서 겪었던 일인지, 일본에서 들었던 이야기인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그게 일본에 제가 여행을 갔을 때 네. 혼자서 밤늦게 이제 술 마시고 다니다가 그 의기투합에서 같이 마시게 된 아저씨가 계셨는데 오, 저는 몰랐는데 그 아저씨가 처음부터 저한테 말을 걸려고 제가 밥 먹던 데부터 따라오고 계셨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다가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호. 어떻게 또 일본에서 그런 만남이 있었네요? 제가 일본을 음. 좋아해서 원래 좀 여행을 가다 보니까 6개월 모아서 한번 한 2, 3일 가서 놀고 오고 그랬는데 그때는 좀 독특한 분을 만나게 된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길이십니다. Let's get it! 이 이야기는 제가 일본에 한 3번째 여행 갔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이게 좀 근거 없는 자신감도 붙고 해서 혼자 여행을 가서 많이들 이용하시는 에어비앤비 그걸 통해서 숙소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일본은 가게들이 되게 빨리 닫아요. 이미 6시쯤 되면은 닫을 준비하는 데들도 있고 식당 같은 데들도 8시, 9시 되면은 이제 문을 많이 닫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잔 마시기라도 할 겸 돌아다녔는데 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들끼리 많이 얘기하면서 먹는 선술집 같은 느낌 있죠? 네네. 그런 가게가 있길래 들어가서 마시다 보니까 옆에 있던 아저씨가 저한테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제가 일본어를 아주 능숙하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분이 한국인이에요? 나 한국말 조금 할 줄 아는데 그거 아니 핸드폰 보는 거 한국말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걸어주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일본에서는 그 이름 난 건 아닌데 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 한국에도 그런 일 하는 사람 있나 궁금했다. 오. 그러면 눈을 떼시더니 그러면은 아저씨 무슨 일 하시는데요? 하니까 영매사는 아느냐? 영매사 우리나라에도 무당 있다 하니까 그치. 한국의 무당 많이 들어봤다. 그 색동옷 입고 굿이라는 거 하는 거 안다. 나도 그런 비슷한 거를 하는 사람인데 나는 조금 특별한 부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해요? 무슨 특별한데요? 하니까 자기는 전문 분야가 딱 있대요. 나는 잡귀하고 잡요들을 상대를 한다. 잡귀가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집에 들어갔는데 막 귀신 소리가 들린다. 예. 근데 귀신이 보이는 건 아니다 하는 약간 내가 귀신에 시달리고 있다기보다는 귀신인 것 같다 하는 느낌의 민원들.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해서 가는 영매사시래요. 그러니까 큰 거물들은 자기는 상대를 못한대요. 일본 분들은 일본 영매사 분들만 그런지 모르는데 보통 영역이라든가 격이라든가 네. 이런 게 있는데 자기는 격이 낮은 사람이래요. 영적인 격이 낮기 때문에 영을 보거나 할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그걸 처치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짜잘짜잘한 민원처럼 들어오는 걸 가서 이게 진짜 요괴나 아니면은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은 그 집이 뭐 과학적으로 예를 들자면 귀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 집은 바람이 잘 통하니까 어딘가 바람 통하는 틈새가 있어서 귀신처럼 들렸다. 이런 문제를 자기가 이제 조금 민원 해결처럼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분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네. 그거 재밌겠네요 하면 뭐 재밌는 얘기 있어요 하니까 무서운 거 좋아해? 그러면 나랑 같이 술 마시러 가서 진짜 특이했던 경험 하나 얘기해줄게 해서 듣게 된 이야기가 인면수를 수집하는 사람 이야기를 아느냐. 인면수 한자로 쓰면 사람 인자에다가 얼굴 면자에서 저희가 인면어 뭐 아니면 인면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약간 사람 얼굴을 가진 동물, 사람 얼굴이 가진 뭔가 생명체 이런 거를 수집하는 사람을 아느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진짜 너무 흥미가 돋아서 저는 진짜 그 아저씨 거의 홀리듯이 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그 근처에 자기 아는 술집이 있대요. 되게 조용하게 얘기하기 좋은 데 가고
술은 자기가 산대. 그래가지고 갔어요. 여행 갔는데 공짜술 사주는 사람이 재밌는 얘기까지 어떻게 안 따라가요. 그렇지. 근데 위험하긴 하지. 혹시 모르니까. 좀 위험하긴 하죠. 예. 근데 딱 거기가 제가 왔던 길에 있는 데예요. 큰 길 따라만 다니는데 큰 길가에 있는 술집이라서 괜찮겠다 해서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진짜 그 술집이라기보다는 카페 같은 느낌인데 이제 바처럼 해서 그런데 방으로 데려가시더니 술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안주는 뭐든지 시키려고 다 시켜줄 테니까 오늘 한국 사람 이런 얘기하는 거 나중에 나도 물어볼 거 있고 하니까 딱 이렇게 음식하고 술하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럼 내 얘기를 먼저 들려줄게. 이 아저씨가 나이가 많으세요. 제가 한 5년 전쯤 봤으니까 네. 지금도 가끔은 연락하는데 그분이 나이가 60, 70이 넘으셨어요. 어이구, 예. 네, 굉장히 많이 넘어서 이제 버블 경제란 것도 살짝은 체감을 하셨고 그런 세대인데 이게 옛날에 80년대쯤에 일본이 거품 경제가 되게 심했어요. 그렇죠. 버블 경제가 네. 막 진짜 돈을 흥청망청 쓰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정말 그 아저씨 벌이가 좋으셨대요. 네. 이게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신기한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오. 돈이 많으면 쓸데없이 신기한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돈을 투자하는데 아끼지 않아서 여기저기 수집가들이 내가 귀신 들린 물건을 구하고 싶네, 내가 무슨 이거 보기 오는 걸 가지고 싶네 해서 정말 많이 찾아오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를 딱 받았대요. 전화를 받아서 아이 모시모시 그 아저씨 키무라라고 할게요. 네. 키무라 데스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되게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키무라 선생님의 고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좋은 말로 시작해서는 제가 어디에 살고 있는데 직접 오셔서 어디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물건이랑 좋은 게 있어서 같이 와주실 수 있나. 차랑 전부 자기가 준비를 하겠대요. 오. 정말 깊은 산중에 있는 데니까 오시는 길이 힘드실 테니까 차도 준비를 하고 묵으실 수 있게 방도 다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몸만 오시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 아저씨 이거 뭐 위험한 거 아니야? 그땐 정말 위험한 의뢰 같은 것도 많았대요. 그렇지. 뭐 돈 불러오는 거, 복을 불러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샤를 날리는 도구 이런 걸 구해주기도 가끔은 야쿠자가 나온다든가 이런 일도 실제로 있던 시대예요. 그때는. 오, 무서워라. 예. 그래서 부자 아닌가? 무서운데 그래도 돈을 엄청난 액수를 제안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한번 거절을 했더니 돈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 액수는 어떠냐는데 그 액수가 정말 어마무시해서 자기 사무실 한 3달 정도는 안 열어도 그거 한 방이면 해결이 되겠다 싶을 정도의 액수를 제안을 하시니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진짜 어느 역까지 딱 가방만 메고 가셨대요. 진짜 뭐 감정하는데 딱히 도구가 필요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감이 숙고하시니까 그냥 도구를 면밀히 살펴보고 연기가 있나 이 정도 보시는 건데 딱 내리니까 정말 시골역이어서 내려서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서 까만 차 한 대가 딱 오길래 속된 말로 나는 망했다, 나는 뭐 됐다 지금, 이거 아무래도 주먹 쓴 사람인갑다 하는 느낌이 딱 문을 열는데 하얗게 머리가 든 요즘은 좀 어색하죠. 이런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기차 있잖아요. 예. 저희가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까만 양복에다가 하얀 셔츠 입고 코스튬 기린 기차, 정말 그런 사람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예. 허리를 구슬쩍 빡 숙이고는 타기쇼 해가지고는 데려가는데 그렇게 고급 기차를 타고 있는데도 혹시나 차가 망가지진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고비 해서 산길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식 저택 같은 게 하나 나오더래요. 집이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었는데 이거를 보면은 저택이라고 말을 해야 될 정도로 되게 잘 지어놓은 집이 나오는데 집주인이 진짜 마중을 나오시더래요. 그때까지 이제 고급 이제 화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은 귀족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계급이 높은 귀족을 일본에서는 화족이라는 게 있거든요. 화족. 아실 것 같은데 네. 왕족 다음에 화족인데, 그러니까 기모노를 입고 이 사람은 진짜 화족일 것 같다 고급진 분위기를 한 여자분이 딱 나오셔서 손을 딱 잡아주시고는 먼 길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하고는 데려가서 음식도 막 요리를 막 차려주고 대접을 해주시고는 고생이 많으셨다, 바로 물건을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고 왔으니까 네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건이라고 제가 말은 했는데 사실은 물건은 아니고요, 제가 수집하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 중에 뭔가 영적인 게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나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모으스기 파지기 아이들? 말씀을 그렇게 하셨대요. 영적인 걸 가지고 있는 코가 있냐 이런 거예요. 코가 아이 자자를 쓰는 그 무슨 코 뭐 하나 코 할 때 코자를 써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불안한데 해서 갔더니 그 저택 한쪽으로 계속 돌아서 들어가더래요. 그 저택이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은데 돌아서 들어가니까 안쪽에 정원이 하나 나오더래요. 예. 집 안에. 그러니까 집이 미음자로 돼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 볼 땐 몰랐는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미음자로 한 바퀴 뺑 돌아도 그것도 한참을 돈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할 때쯤에 이제 그 안쪽에 정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일본식 정원을 되게 잘 꾸며놨다 생각하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자자자자자자 달려오더래요. 네. 아이고 귀엽다 하고 몰랐는데 개 얼굴이 사람 얼굴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개한테. 개가 어떻냐면은 사람 머리가 뚝 떼서 나가는 거라긴 애매한데 개가 얼굴에만 털이 하나도 없고 귀가 걔들 머리 위에 있어야 되는데 머리 옆으로 와가지고는 부처님 귀처럼 사람 귀처럼 털이 하나도 없는 얼굴에 얼굴이 되게 찌부러져 있는 사람 같더래요. 사람 얼굴 같은 게가 헤익 하고 달려가서는 안기는데 어이구 깜짝이야 하고 놀라니까 주인은 아무렇지 않다든지 아이고 얘는 우리 집 타로예요 이러면서 타로야 앉아 하니까 걔가 앉았는데 와 이거는 다시 봐도 사람 얼굴인 거야. 이게 인면견인가? 감정해달라고 한 게 예인가요? 하니까 집주인이 배시시 웃으면서 아유 우리 타로도 제가 데려온 아이긴 한데 타로는 제가 별 그런 거 없는 거 알고 있고요. 이 안쪽으로 와서 다른 아이들을 봐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도 잉어들을 많이 키우거든요. 일본은 커다란 잉어 있잖아요. 잉어. 코이라고 부르는 코이 중에서도 좀 커다란 애들이 막 헤엄치는데 그게 전부 다 사람 얼굴이에요. 예. 머리 위에 전부 다 사람 얼굴 같은 찡그린 얼굴, 우는 얼굴, 인면허라고 부르는 애들만 잔뜩 모아놨고 또 한쪽 거기 한 바퀴 뺑 돌았대. 정원이 꽤 넓어서 한 바퀴 뺑 도는데 나무에도 사람 얼굴이 있고 뭐야? 고양이라고 있는데 고양이도 사람 얼굴인 거예요. 아까 개처럼 고양이도 얼굴이 다 벗겨져가지고는 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눈이 찢어지게 웃는 얼굴감. 예.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다 모았을까? 이거 이렇게 모일 수가 있나? 예. 이 아저씨는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하는 일이 과학적으로 귀신인 것처럼 착각이 일어난 거냐 내가 아니면은 영적인 일이 있는 일이냐를 판단하는 걸로 돈을 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인면견 이런 것도 유전적으로 기형아가 태어나서 그게 사람 얼굴처럼 보인다. 뭐 무슨 현상이라고 해서 점 2개 밑에 막대기 같은 형상이 있으면 그게 사람 얼굴로 오인이 된다. 이런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 사람 같은 거예요. 와, 이거 미쳤다.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좀 별의별 걸 다 보여주시더래요. 고양이, 개, 물고기, 나무, 바위에도 사람 얼굴 같은 게 있는데 바위에 사람 얼굴 있는 걸 딱 보고 이거는 사람 얼굴이 아니다. 이거는 조각이다. 안심감이 들더래요. 예. 왜냐면 다 너무 사람 같은데 사람 아닌 게 딱 있으니까 오히려 안심감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사람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모은 게 아니라 진짜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모았나 보다는 안심감이 드는데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것 같네요. 이거는 잘못 사신 것 같은데요? 하니까 여주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여기 온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많이 불러봤는데 예.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걸 딱 눈치채 주신 분은 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다. 와. 몇 개가 있는데 그래도 바로 눈치채시는 분은 선생님밖에 없네요 하고서는 너무 좋아하시더니 그럼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뭔가 내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없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시길래 이제는 뭐 사이코메트리나 뭐 그런 것처럼 눈을 감고 쫙 이제 영역을 더듬는다 뭐 이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셨대요. 영역을 더듬는다 이런 것도 해보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딱 붙잡고 이제 눈을 응시하면서 그 경 같은 그 주술의 말이 있대요. 불경은 아니고 도교라든가 오. 그 옛날에 음양사들이 하는 그런 말이 그치. 있는데 그거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읊으면은 그 반응이 있을 때가 있다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없는 것 같네요 하니까 여주인이 되게 실망한 표정인데 이게 아까까지는 정말 평온한 표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눈이 확 찢어지고 이빨이 다 보이게 이를 간다고 하죠. 저희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를 빠드득 가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아직도 안 모였단 말이야, 아직도 안 모였단 말이야, 아직도 안 모였단 말이야, 아직도 안 모였단 말이야 이러시는 거야. 뭐야? 손톱을 다다다다 깨물면서 찾아야 돼 이러시더니 얼굴을 싹 뒤집고 갑자기 내일 오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고는 방금 전에 그 표정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처음에 봤던 그 표정으로 돌아오신 거야, 한순간에. 예. 그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니까 또 저녁을 정말 융숭하게 대접해 주시고 방까지 내주는 방이 와 웬만한 그 일본 료칸은 부럽지도 않겠다 싶을 정도로 좋은 방을 내주시고 편안히 주무세요 하고 집주인 그 여자분이 진짜 무릎을 꿇고 인사까지 하고서는 들어가셨는데 밤이 되니까 이 아저씨 불안한 거예요. 아까 그 모습은 뭐였을까? 내가 영역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예. 아까 그건 뭐가 있다. 느낌이 이상한데 이 아저씨가 방 밖으로 나가진 않았대요. 왜 안 나갔냐 하고 여쭤봤어요. 그렇게 불안하셨으면 왜 안 나가셨어요? 나가서 몰래 찾아보고 그러지 않나요? 했더니 내가 못 느꼈을 때 확신이 안 들면 함부로 행동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 예. 일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나는 격이 낮은 영매사가 내가 무서운 걸 보고 해결을 못할 때도 있지만 정말 격이 높은 상대는 내가 못 느낄 수도 있다. 네. 상대가 나한테서 격을 숨길 걸 생각해야 된다. 상대가 정말 나보다 격이 높고 정말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못 느꼈다가 설치면은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서 방 안에서 조용히 이제 전화도 안 통하고 하는 정말 깊은 산둥이가 이거 어떻게 하자. 나 내일 뭐가 올까? 내일 오는 거에 따라 내 처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일단 어떻게든 내일 오는 건 봐준다. 내가 본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내가 무사히 나갈 수 있을 거다. 보는데 그것만 봐주고 도망을 가자. 어이구.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서 이 산중을 벗어나면은 문명이 있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도망을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잠에 드셨대요. 예. 잠에 들었는데 잘 때는 별일이 없었대요. 근데 계속 뭔가 한 소리가 들려 자기 문 앞에서 멈췄다가 돌아가더래요. 끼익 하고 바닥을 밟는 소리인 거죠. 나무바닥을 끼익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었대요. 뿌둥하긴 해도 그래도 이불 자리가 너무 좋았던 게 기분이 밍숭맹숭했던 것 치고는 잘 자고 일어나셨대요. 일어나니까 또 조식을 성사에 차려주시고 금방 오실 거다 기다려달라 하더니 어제 자기가 타고 온다고 똑같은 차를 타고 와서 누가 내리더래요. 근데 내리는데 웬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내리시더래요. 예? 이게 뭐지? 설마 또 인명견을 구해오신 건가? 근데 인명견이라는 게 실제로 구하려고 하면 돈을 주고 구하려고 하면 엄청 비싸대요. 이게 뭐 연구 같은 걸 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아직 뭐 과학 같은 게 많이 조금 밝혀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컬트 쪽이라고 하면 되게 비싼 값이 붙어서 한두 번 하는 게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었는데 딱 왔는데 여주인이 멀리서부터 그게 딱 내리는 걸 본 순간 여주인이 머리털이 타타타타타타타 이러서더래요. 정전기도 뜨지. 바들바들 떨면서 저건가 보다 드디어 왔다 이러시는 거야. 거기다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확인해봐야 이랬더니 빨리 와서 한번 봐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봤는데 이번에는 다르더래요. 안에 있던 애들이랑. 예. 어떻게 다르냐면은 딱 내렸는데 굉장히 걔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인명견은 맞았대요. 인명견은 맞았고 네. 얼굴이 드러나기로는 얼굴이 사람 얼굴이기로는 안에 있던 탁월한 애보다는 못하다 이거예요. 근데 확실히 사람 얼굴이 딱 한눈에 봤을 때 이건 사람 얼굴이다 싶긴 해도 귀도 강아지 귀고 타로보다는 못하지 않나 싶은데 영역이 느껴지더래요. 근데 영역이란 게 단순히 영적인 힘을 쏟아내는 그 영역이 아니라 걔한테서 사람 기운이 느껴지더래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좀 더 자세히 봐도 될까요? 하고서는 이렇게 다 걔를 만지고 집중을 하는데 걔한테도 그 사념 같은 게 흘러 들어온대요. 그 영역이 있는 거 영역이 있는 영매사가 만지면 사념 같은 걸 느낄 수 있다는데 네. 근데 사념을 딱 느껴보니까 사념이 그 사념도 한 가지만 반복하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난 여기서 도망가야 된다. 잡히면 안 된다.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데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야 돼. 이 소리만 계속 하는 거야. 하고 자기가 이거를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그 뒤에 있던 여자가 너무나 살기가 등등하게 손톱을 바짝 세우고 손을 말을 잡고는 선생님? 이 아이는 맞죠? 이러시는 거예요. 입을 귀까지 찢어지게 웃으시면서 눈도 굉장히 가느다랗게 찢어질 정도로 얼굴이 완전히 여우상이 돼서 웃고 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 앞에서 아니라고 거짓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뭔가가 느껴지네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못 듣겠다고 하니까 개가 갑자기 난리를 팍팍 치면서 그 목줄을 묶어놨는데 목줄을 끊으려고 온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더래. 안 된다, 나는 못 간다. 이런 사념은 그 대고 있는 손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데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손을 떼고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찾으시던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내력이 있네요까지만 얘기를 했대요. 했더니 이 사람이 박수를 너무 치면서 좋아하면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바쁘신 일이 없으시면 하룻밤 더 묵고 가시겠어요? 이랬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오기 전에 다른 약속을 하나 더 잡아놔서 오늘 밤중에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정말 아쉽네요. 제가 정말 융숭하게 대답해드릴 수도 있는데 하고서는 이렇게 막 안기듯이 자기를 막 끌어안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소심해서 가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너무 고마워서 챙겨드리는 거예요 하고 소매 안에서 정말 투투한 지폐다발을 자기 품으로 넣어주고는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목줄을 잡았대요. 그 개 목줄을 이어잡고는 집사님, 선생님께서 바로 돌아가셔야 된다니까 짐 가져올 동안 여기 차에 계시라고 안내해드리세요 하고 저는 개 목줄을 잡고 끌고 갔는데 걔는 안 가려고 버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반응 거 봐서. 근데 여자가 목줄을 한 손으로 딱 잡고 걸어가는데 걔가 아무리 안 끌려가려고 해도 정말 그냥 베개 끌고 가듯이 너무 가볍게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끌고 가는데 보통 그런 거 수지품이라고 하면은 애들든지 계단 같은 게 좀 안고 올라가잖아요. 그럼요. 근데 돌계단인데 걔야 질질 끌려오든 말든 하면 그냥 끌고 올라가면서 그렇게 깔깔깔깔 웃으셔. 드디어 찾았다 내가 아들을 찾았다 이러면서 질질 걔를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사람 벌벌 떠들다가 무슨 정신인지도 몰랐대요. 그때부터 자기 짐 전부 다 챙겨서 나와주시는 거 받아가지고는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문을 꽁꽁 걸어다니고 한 일주일 정도를 뭐 해코지하고 오지 않을까 이거 뭔가 뒷말이 없게 하려고 나를 쓱싹 해버리려고 하지 않을까 뭔가 조짐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창문마다 부적을 붙여놓고 그 사무실에서 안 나왔대요. 진짜 일주일 동안 거의 물하고 냉장고에 있는 빵 같은 것만 먹으면서 버티셨대.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게 괜찮겠지 하고 나오니까 밖에 전화도 끊어놨더니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왜 선생님 연락 안 받냐고 무슨 일이 있으셨나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거 돈은 많이 받았는데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고 싶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 일주일 그렇게 잠적을 탔다가 뭐 점점 까먹으시는 거죠. 그 일을 그렇게 무서운 일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고 나중에 가서 이 아저씨를 가르쳐주신 스승님 같은 영매사가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분이 너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네가 다녀온 거기는 정말 위험한 데였다. 나한테 말을 했으면 난 절대 거기 가라고 안 했을 거다. 왜 그러냐 했더니 여우가 유명하잖아요, 일본은. 그치. 여우 쪽이 유명하죠. 그렇죠. 구미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우요괴들이 사람으로 분장하는 거는 흔히 있으니까 너도 알고 있을 테고 실제로 본 건 그게 처음일 거다. 뭐야? 실제로 네가 여우를 본 건 처음일 거다. 소름 돋았어. 네가 거기 다녀와서 일주일 동안 그 칩거하고 있는 동안 나는 네 사무실에 가봤다. 갔다가 바로 뛰고 돌아왔다. 이 사무실 주변에 얼마나 여우 냄새가 많이 나는지 아느냐?
어딜 갔다 왔는지 몰라도 정말 독한 여우한테 갔다 온 거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가 아직도 얘기를 자세히 안 해줘서 나도 잘 몰랐다마는 이번에 들어보고 알았다. 그 여우는 굉장한 원한을 가지고 사람한테 저주를 씌운 거다. 너는 꼭 다시 태어나라. 너는 꼭 고천을 떠도다 사람을 닮은 축생으로 태어나서 꼭 내 손에 잡혀라 하고 저주를 건대요. 헐. 이게 어떤 여우가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도시를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산을 밀고 논을 개척하고 한다고 뭐 유해도시 가지고 잡지 않느냐. 근데 여우들은 가족을 되게 아끼기 때문에 가족이 죽으면은 한을 많이 품는다. 오. 아마 가족이 한둘이 죽은 여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원한을 품고 품어서 사람한테 저주를 씌워서는 너는 육도 윤회를 돌고 돌더라도 반드시 짐승으로 태어나서 내 손에 잡혀라. 내가 너를 찔러 죽일 때까지 너는 안 된다. 하고 저주를 씌우고 그걸 찾고 있던 거래요. 반드시 찔러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자기가 못 찾으니까 사람 손을 빌려서까지 찾은 거라고. 요괴들도 그 사람들의 뭐 사회 같은 거 많이 이용을 한대요. 뭐 예를 들자면 사람 물건 같은 걸 빌려 쓴다든가. 그 여우가 하다 못 찾으니까 사람 손을 빌려서까지 그걸 어떻게 찾아내서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흐르니까 자기도 힘이 약해져서 이제 찾기가 힘에 붙이는 거예요. 자기 영역으로는 이제 이걸 못 찾겠다 싶으니까 마지막으로 사람 손을 빌렸는데 그게 아다리가 맞았던 거예요. 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절대 좋게 못 죽었을 거라고, 그 개였던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무서운 얘기는 처음 들었고, 그러면 그게 사람이었다는 건데, 옛날에 예전에는 그렇지. 어느 시대인가에는 사람이었다는 건데, 그럼 내가 사람을 죽으라고 떠민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조금 있더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 무서운 얘기 하시네요. 소름 끼치네요. 오, 근데 재밌게 들었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재밌게 들었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는 사람이 재밌게 듣고 넘겨둬야 된다. 그래야지 세상에 그 미신 같은 게 조금씩 줄어들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 없어지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자네를 부른 거는 내가 자네를 사실 수집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내가 하는 일하고 약간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불렀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거기서 여우 얘기는 끝이었는데 돌비님한테는 그 제보할 때 말씀드렸던 저한테 엮인 뱀귀신 얘기, 그치. 그거를 보고 저한테 따라 붙이셨던 거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아, 이어지는구나, 이게. 원래는 뱀 이야기가 먼저였어야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콩님한테 어떤 귀신을 보고, 아, 이 친구는 좀 요런 거를 좀 더 느끼거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불렀다는 거네요? 그쵸. 뭔가 이쪽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오, 잠깐만. 자, 그럼 콩님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 여자가 그 요망한 요괴 중에서 여우 쪽에 그 요괴였던 거고, 그쵸. 거기서 봤던 기괴했던 그런 인면견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있던 동물들은 다 수집을 한 거네. 진짜 저주를 퍼부어서. 그쵸. 자기가 저쪽을 퍼부은 대상을 찾기 위해서 수집을 한 거예요. 와. 일본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게. 와, 소름 끼치네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난 거고, 이제 그 영매사 분이 왜 콩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어떤 귀신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셨는데, 일단 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체킹 좀 해볼게요.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시청자분들한테 안 들립니다. 네. 제가 원래 발음이 안 좋아요. 청각장애가 있어서 발음이 조금 안 좋아요. 저는 교정했냐고 한번 혹시나 여쭤봤는데,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전달 잘 되고 집중하면 잘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도대체 어떤 일을 겪으셔서 또 그렇게 영매사분이 말씀을 하셨는지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매사분이 저한테서 보신 거는, 자기도 술을 마시고 나왔는데 사람인데 왜 사람이 아닌 것
뭐지? 사람이 뭘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네? 오. 아닌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휘감고 있는 건가? 더 가까이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 근데 그냥 귀신이 아닌 것 같아. 이 귀신도 사람 귀신의 느낌하고 동물의 느낌은 다르대요. 본인이 느끼기에 이거는 동물은 동물인데 너무 덩치가 커서 이거를 동물이 맞나 싶었대요. 이게 뭔가 힘이 세다든가 하기보다는 덩치가 크다. 크기가 거대하다. 예. 이런 느낌을 듣고 그거 보셔가지고 와서 저한테 말을 걸어주셔서 이렇게 된 거다. 네 얘기도 해봐라. 재밌었으면 나도 네 얘기를 듣고 싶다 하시길래 제 얘기는 별거 없는데 일본어가 미숙해가지고 괜찮아요 하니까 내가 한국말을 조금 알아들으니까 괜찮다. 뭐 섞어서 얘기해도 되고 우리끼리만 알아들으면 됐지라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분한테도 얘기했지만 제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되게 오래 했어요. 예. 2년 10개월? 막 고정적인 고객들이 많은 장소가 아니라 여행객들이 많아서 같은 사람 얼굴 보기 어려운 편의점이에요.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가. 근데 뭐 보던 사람들만 보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몇 번 안 본 사람들이라도 한번 여기 오는 분들은 얼굴 기억을 하거든요. 네. 오늘 할머니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가방하고 잔뜩 메고 있길래 여행객인 같다 했죠. 근데 들어오셔가지고 물하고 과자 조금 하고 네. 커피하고 타서 나갔는데 밖에서 계속 그거 안 먹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오. 겨울이었거든요. 안 추우신가? 또 문을 열고 들어가 할머니 안 추워요? 좀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밖에 누구 기다려요? 그러니까 괜찮아 금방 갈 거야 하더니 그대로 가셔요. 예. 또 기다리는 것 같더니 또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밖에 들어가 할머니가 저기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인사 굽하겠죠? 들어오셔가지고 또 똑같이 커피하고 뭐 그냥 주전부리 같은 거 사가지고 또 밖에다 한참 서 있다가 그래서 그거를 한 달 정도 동안 일주일쯤 간격으로 그렇게 정확한 간격은 아닌데 네. 그렇게 보고 가실 때마다 저는 추워요 안에 들어오세요 하니까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안에 그냥 입구 밑에만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셨다가 앉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사는 받아주시더라고요. 예. 보다 어느 날 탁 오시는데 옷 복장이 달랐어요. 그때는 아예 맨날 등산복 같은 옷에다가 가방 크게 짊어지고 오시던 분인데 그날은 한복을 입고 오셔가지고는 물건도 안 사리고 카운터 앞에 와서 아가 너 언제 퇴근하니? 요새 아침에 퇴근하죠? 그래 그러면 피곤해도 이 할미가 아침에 나올 테니까 또 할미랑 잠깐 얘기 좀 하고 갈까? 이러시는 거예요. 예. 자주 보고 그랬으니까 뭐 요 앞에서요? 어디 커피집? 그냥 바로 앞에 커피집 가자. 멀리 안 간다. 그것이 아침에 진짜 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되게 밝게 말씀하시면서 가자! 하고 제 손을 잡고 커피집에 들어갔어요. 오호. 할미가 살게 하고서는 꼬리꼬리 이렇게 돈 꺼내가지고 커피 계산하고 커피 마시고는 하시는 얘기가 네. 아가 내가 여기 그렇게 오래 있으려고는 안 했는데 지나가다가 네 얼굴 처음 보고부터 이거 말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그냥 말하려고 그 운을 떼시는 거예요. 네. 아가 너 사주는 본 적 있니? 사주? 아니요. 그래 어디 사주 본 적 없어? 그러면은 일단 사주부터 한번 볼까? 오늘 그냥 나 할미가 뭐라고 해야 되지? 무당 비스무리한 거야. 진짜 무당이라고는 안 하시고 그러니까 무당 비스무리한 거래요 본인이. 그래서 종이를 한 장 꺼내가지고는 너 이름 한자로 쓸 줄 아니? 요즘에도 한자로 못 쓰는디? 한자로 쓸 줄 알죠? 한자로 쓱 써드리니까 이름을 딱 보고서는 이름 누가 지어줬니? 그리고 뭐 할머니가 어디 가서 이름 받아오셨다던데요. 하니까 이름 준 사람이 고생 많이 했겠다. 생년월일하고 다 받아가시고는 그래. 또 밤에 보자. 밤에 거기 손님 없을 때 얘기해. 여기다 얘기하지 말고 그래 들어가 푹 자 하고 저는 그날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또 2, 3일 안 오시는 거예요. 뭐지? 바로 오실 것 같이 얘기하시지만 사기 치려고 이름 받아갔나? 지난번 여기 왔던 사기꾼 아저씨가 사기치는 수법 1번 남의 이름 받아가기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예. 이상한 손님들도 많이 왔거든요.
그 사기꾼 아저씨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면서 그랬나 했는데 할머니가 또 평소 같은 옷을 입고 딱 오길래 아가 나왔다. 오늘도 손님 별로 없네? 앞으로 오늘은 손님이 없을 것 같다 아가야. 무조건 손님이 없을 거라는 듯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날은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안에 그 라면 먹는 테이블에 앉으셔서 아가 너 일로 와봐 하더니 예. 사주를 본 거를 본인이 손으로 다 적어오신 거예요. 손으로. 와, 예. 글자가 너무 꼬분꼬분해서 나는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열심히 적으셨는지 A4 용지 4장치를 적어오신 거예요. 거의. 아가야 잘 들어라. 아가는 귀신이 붙어있어. 근데 사람 귀신도 아니고 신령님도 아니야. 이거는 귀신도 아니고 신령도 아닌데 아가가 큰 해를 입지는 않겠지만 알고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을 해주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헐. 아가는 아가 나무에 한자가 나무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아니? 이름이? 아가 이름에는 나무가 세 그루가 들어가 있어. 세 그루나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러더니 사람 이름에 나무를 많이 넣는 거는 음기나 물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래요. 오. 이름에 들어가 있는 나무가 물을 먹고 자라서 오히려 음기를 자기의 양분으로 쓰기 위해서 물기가 많은 사람은 일부러 이름에 나무를 넣어서 억제를 하고 다른 쪽으로 좋은 기운이 퍼지게 한다. 이렇게 이름을 쓰실 때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오, 예. 이는 이름에 나무가 3개가 들어갔는데 나무 3개를 넣은 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 네가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을 거야. 저는 원래부터 좀 약했어요. 예.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인큐베이터 들어갔다 나오고 뭐 청각장애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체력도 약하고 그게 뭐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쳐도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붙어있는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하면은 물기가 많고 또 사람 귀신은 아니고 해서 내가 한번 물어봤다. 어디다가 물어봤는지는 딱히 나한테 물어보지는 마라. 내가 어디 신령님 한 분을 딱 잡아서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는 몸이라 신령님 한 분을 잡아서 모시지 못해서 여기저기 물어봤다. 아가한테 붙은 귀신은 뱀이 맞는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다. 내가 관상을 좀 이상하게 보는 년이기도 하고 나도 제대로 신내림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신내림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알아주겠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저를 보면은 새 둥지를 뱀이 한 바퀴 꼭 감고서는 따리게 뜨고 새 둥지 하나를 감고서는 이 뱀이 아무것도 근처에 못 오게 한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뱀이. 예. 예.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니까 이게 네 사주에 정말 좋은 것도 많이 붙어있고 나쁜 것도 같이 엄청 많이 붙어있다. 보통 사람 사주가 막혀있지는 않아서 이 막혀있다가 뭐냐면은 사주가 이렇게 나와서 사람이 사주를 뚫고 내려가서 나쁘게 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사주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분 말씀으로는. 근데 이게 딱 이 사주대로 살다가 가는 날이 되면은 이 뱀이 가는 날 받아놓고 먹어 치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는 날 받아놓고 기다렸다가 먹다니요? 그러니까 이 뱀이 보기에는 요 사주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딱 요 사주대로 살다간 놈 하나 먹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이란 게 사주를 그렇게 잘 따라주나? 아니지. 지가 알아서 잘 되는 놈도 있을 거고 지가 난리치다가 잘못된 놈도 있을 텐데 이러면 안 된다. 이 사주가 아깝다 해서 또 꽝꽝 싸매고 앉아가지고는 너는 이 사주에서는 못 벗어난다. 예. 다른 귀신도 안 되고 다른 신들도 안 되고 너는 딱 너 살 만큼 살다가 가라. 그럼 가는 날 받아놓고 내가 먹겠다고 앉아있는 꼴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어떻게 하지 임마. 그냥 사주대로 살아야지. 너는 사주를 벗어나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어. 그냥 사주대로 살아. 사주대로 사는데 좋은 거하고 나쁜 거만 딱 집어줄 테니까 딱 그것만 조심하고 딱 그것만 챙기고 살아. 알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했죠. 부적을 한 장 딱 지어주면서 요 부적은 버려도 되고 어째도 되는데 네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때가 버릴 때다 부적은.
없어지면은 찾지 마라. 들고만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면 상관이 없는 부적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가방 안에 당장 넣어놓고 사라지면 내일 사라져도 사라지는 거고 안 사라지면 안 사라지는 거니까 이건 그런 부적이다 챙겨라. 그 챙기고는 너는 세 가지는 크게 조심 안 해도 될 거다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너는 절대 굶어 죽진 않는다. 네가 굶어 죽는 건 사주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걸로 사주를 벗어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넌 결제로 길에서 죽진 않는다. 길에서 죽으면은 객사를 가게 되면 이 뱀이 제 혼을 못 챙겨간대요. 객사를 가면은 그 자리에 한이 맺혀서 묶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씌워서라도 이놈이 너를 객사 못하게 막을 거다. 세 번째는 너는 절대 불타서 죽진 않는다. 너는 불하고는 연이 없다. 예. 왜냐하니까 애진간이 물기운이 세서 웬만한 불기운은 오기도 전에 꺼진다고. 너는 이거 세 개로는 절대로 죽지도 않고 사고를 당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을 거고 넌 절대 화재에 휘말릴 일은 없고 세 개는 네가 편하게 생각하고 살아도 될 거다. 근데 세 개는 꼭 지켜야 된대요. 첫 번째가 너는 살아있는 것을 해치면은 남들보다 몇 배로는 크게 해를 입는다. 절대 안 된다. 특히 영성이 있는 것들을 해치게 되면은 네 의지가 아니던 간에 너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 왜냐하니까 영성이 있는 거나 아니면 동물을 해치면은 동물의 살이 꽂히는데 그 동물이나 살아있는 것들의 한은 되게 깊어서 사죽을 벗어나게 되는 일이 있대요. 자기 의지가 아닌데 동물을 키웠는데 뭐 악몽을 꾼다든지 하는 이게 사죽을 벗어나게는 징조 같고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징조인데 너는 이렇게 되면은 뱀이 심기가 많이 뒤틀릴 거래요. 네. 뱀이 심기가 많이 뒤틀려서 안 되겠다. 더 벗어나기 전에 먹는다. 하고서 죽여서 먹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너는 돈을 좀 밝혀야 된다. 돈을 밝혀라. 오. 네. 사람이 청렴결백한 게 좋고 물론 선심도 좋지만은 너는 뭘 해주면 꼭 돈을 받고 챙겨가. 왜냐? 재물욕이 너무 없다. 네 사주에 재물욕이 너무 없는데 재물욕이 너무 없다 못해 재물욕 때문에 네 사주를 벗어나게 될지도 모르고 아까 아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네가 재물을 조금 챙겨놔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주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네 사주 대로 살다 가려면은 재물욕을 좀 챙겨라. 그러니까 돈을 좀 챙기고 살아라. 마지막으로는 너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와도 쳐내지 마라.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귀신 보는 사람, 자기가 귀신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 아니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영적으로 뭔가 있는 사람이 너한테 그런 걸 밝히고 다가오면은 쳐내지 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다. 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하니까 귀신이, 뱀 귀신이 너를 이렇게 칭칭 감고 있는데 언제 너를 수틀려서 이놈 사주로 벗어날 것 같으니까 먹어버려야겠다. 뱀한테 나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내 사주가 관심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면 되죠 하고 살았어요. 돈도 적당히 밝혀가면서 웬만하면 동물 같은 거 원래 좋아하니까 그거는 크게 어기지 않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차에 한 번도 치워본 적 없고 또 진짜 밥 굶은 적이 없다고 느낀 게 예. 제가 돈이 아무리 떨어져도 먹을 거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오, 원래 그 비례해야 되는 건데, 그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올라왔었거든요. 부산에 살 때. 예.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50 체크카드밖에 없는데. 예. 현금 한 푼도 없고. 아, 큰일 났다. 아,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앞에 할머니가 김을 툭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내 앞에서 김 떨어뜨렸네? 할머니, 그거 내가 떨어질까? 이거 들고 같이 올라갔더니 위에서 할머니 그 자녀분으로 보이는 분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더니 갑자기 떡을 주세요? 돈이 아니라. 돈은 못 받아봤어요. 근데 내가 먹을 게 없고 돈이 떨어지면은 누군가 나한테 먹을 걸 주겠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요.
어딜 가도 먹을 게 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건가?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펜션에 간 적이 있어요. 그또 여기 귀족분들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밤늦게 여름에 무서운 얘기 해야죠? 했죠? 이 얘기 똑같이 했죠? 정말 분위기 깨는 형이 있었어요. 아이 그거 다 뭐야 이러면서 에이 야 막 그게 뭐가 무섭냐? 그거 다 네가 잘못 믿어서 그런 거야. 야 그 먹을 거 준 사람 천지 때까지 다 놀렸어. 야 네가 그냥 그 되게 굶은 것처럼 생겼어. 네가 삐쩍 말랐어. 그 핀다는 놓길래 좀 빈정이 상했죠. 야야야야야 너 그래봤자 그 귀신이 뭐냐는 것도 다 미신이야 이러고서는 막 분위기 다 깨고 다들 입맛 빼가지고는 또 얘가 삔또상이거든 형한테 어떻게 하면 어떡해요? 하니까 난 그런 거 압니다. 해봐 이러고 깐족거리고 놀리다가 그 밤늦게까지 그렇게 막 깐족거리고 놀리다가 이제 자러 들어갔어요. 자는데 펜션이 계곡 옆에 있었거든요. 계곡이 막 세차게 흐르는 계곡은 아니었어요. 좀 놀 만큼 빠지려면은 저기 멀리 가야 되고 대신 거기서 이제 그 똘똘똘똘 흐르는 게 옆에 있어가지고 경치 보기 좋은 정도였는데 이 형이 밤에 일어났나 봐요. 저는 되게 깊이 자는 편이라 몰랐는데 밤에 일어나서 물을 그렇게 마시더래요. 본 형들 말에 의하면 물을 계속 못 말라 술 너무 많이 마셨다고 물을 뻑뻑뻑 마시는데 1.5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를 콕콕콕콕 다 마시고도 아씨 목이 계속 마른다 야 목마르다 하면서 계속 목을 탔더니 이 숙소에 있는 물을 다 마셔버린 거예요. 네. 물이 엄청 많았어요. 1.5리터 페트병 6개들이가 2개였으니까 물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는데 배가 불룩 나오도록 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어이구야. 예. 난리가 났죠. 야, 쟤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잠에도 깼어요. 그날이 동안 다들 말린다고 그냥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면서 물을 결국 다 마셨어요. 숙소에 있는 거를. 예. 배가 불룩해가지고는 화장실에 가서 오줌도 콜콜콜콜콜 싸고 나오는데 오줌을 싸고 나오는 사람이 눈이 퀭해져가지고는 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마 펜션이 계곡 쪽이 가가지고 딴 데랑 떨어져서 있어서 그랬지 안 그랬으면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진짜. 물 없냐고 그러면서 물 마시고 막 물이 없으니까 음료수 막 들이붓는데 거의 목을 열고 옆에 다 흘리면서 들이붓는데도 안 되나 봐. 근데 이 갑자기 눈이 탁 풀리더니 후다닥 뛰어나가요. 후다닥 뛰어나가 야야야 길 잡아가 하고서는 엄마 어디 갔는데 야 누구야 하고 겁나 뛰었죠. 우리 전부 다. 예. 잡아야지. 겁나 뛰었더니 펜션 바로 옆에 계곡인데 거기가 엄청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물로. 네. 오. 이게 좀 비유가 이상하긴 한데 혹시 연가시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물 거기도 엄청 사람들이 먹잖아요. 연가시에 가면 되는 물 타려고 막 물로 뛰어들잖아요. 그게 연가시가 나오기 전이긴 했는데 그렇게 물로 엄청 뛰어드는 거예요. 막 달려가요. 예. 힘은 또 얼마나 세졌는지 거기 싸움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운동을 성실하게 하는 편도 아니었는데 거기 있던 형들이 한 3-4명이 됐거든요. 형들 3-4명에 누나가 한 2명인가 있었어요. 근데 누나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고 형들은 다 달라붙어서 야 너 파이 잡아 야 바지 잡아 막 다리를 잡고 왔는데 이 형이 놔 이러면서 계속 길을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몸무게가 70kg가 넘는 사람이 2명이 넘게 달라붙었어요. 그 형한테 140kg 이상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끌고 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물가에 가더니 하더니 물에다가 내가 얼굴을 켜박는 거예요. 예. 거품 소리가 막 나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 형이 갑자기 툭 늘어져요. 야야야야야 길식하려 머리끄댕이 잡아서 우리가 끌어올렸거든요. 예. 진짜 눈을 깔리고 기적을 했는데 뺨을 치니까 눈을 번쩍 떠요. 보통 얘기하는 거 보면 눈 번쩍 뜨면 야 내가 왜 이거냐 이거잖아요. 네. 정말 무서운 게 눈을 번쩍 뜨자마자 물에다가 고개를 켜박는 거예요. 고개를 입부터 대는 것도 아니고 얼굴 전체를 켜박고도 그 상태고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얼굴 전체를 물에 담그고 야 이게 막아봐 막 이러다가 형 하다가 그 뭘 들고 왔냐면은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체인 있죠. 예.
원래 그 레카 같은 거 그때 빼려고 하는 케인. 네. 계속 이렇게 사람이 당겨도 안 되니까 그 형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사람보다 무거운 걸 찾다가 차를 생각한 거예요. 차를 끌고 와서 원래 그 레카 같은 데나 이런 데 연결하려고 했는 그 케인 있잖아요. 네. 있는 대로 길게 풀고 뭐 묶고 해가지고는 거기다가 그 형을 묶었어요. 오, 끌어내야 되니까. 차에다가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흔히 엑스라를 발광한다고 사람이 막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하다가 정말 무서운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누나 한 명이 갑자기 네가 형한테 물을 먹여라. 오, 컵을 가져오든 먹여든 네가 직접 물을 떠먹여봐라. 예, 그 누나가 그 무서운 얘기에 되게 해박했어요. 예. 아예 아무튼 해봐라 하니까 다들 급하니까 야, 컵 어딨냐 하더니 그냥 막 아무거나 들고 그냥 접시 같은 거 들고 왔어요. 예. 그냥 기름 둥둥 떠 있는데 접시. 고기 담았던 거라 접시. 기름 둥둥 떠 있는데 그딴 거 아무 상관없고 그냥 물을 급하게 확 떠가지고 접시를 들고 가니까 그 형이 물을 딱 보니까 물 이래요. 물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물을 먹어요. 다 먹고는 야 나 살겠다. 야 나 살겠다. 예. 그거 까먹어치는 거예요 사람이. 일어나니까 야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 다 잠 못 들고 야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예. 자기는 속도 모르고 아예 내가 도대체 목이 너무 많이 말라가지고 그 난리게 목 좀 마를 수도 있지. 야 근데 나 안 좋은 꿈을 꿨다. 무슨 꿈이냐 하니까 아니 네가 그 물 먹인 거하고 나 다 기억한다.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근데 이 경황이 없긴 했는데 막 내가 난리친 것도 미안하고 기억하는데 네가 물을 먹이거나 그 갈증이 싹 내려가더라. 갈증이 싹 내려가는데 꿈에서 이상한 걸 봤대요. 그렇게 까무러치고 나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 자기가 펜션에서 남들 다 자는 거를 뒤에서 둥둥 떠서 보고 있었대요. 네. 이렇게 약간 팔다리에 힘 없이 해가지고 이거 뭐지 꿈인가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넘어가다 저한테 왔는데 제 몸을 칙칙 뭐가 감고 있는 것 같대요. 그 뭔진 모르겠는데 뭐가 칙칙 감고 있는데 이상하게 글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예.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차라락 소리가 나는데 방울 소리 같은 게 예. 차라락 이런 소리가 나더니 자기가 뭐한테 덥석 머리부터 물렸대요. 머리부터 물려가지고는 온몸에 있는 게 다 빨려나가는 기분이 들더니 잠에서 깨니까 어제 목말랐던 거 이런 것도 다 기억이 나는데 나만 보면은 그렇게 갈증이 가실 수가 없대. 이상하다 생각해다가 완전 뒤숭숭해져가지고는 돌아왔죠. 저는 또 주변에 뭐 따로 무당분을 만나거나 하진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친구들끼리만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너한테 뱀 귀신 붙어있다며? 나도 잘 모르긴 하는데 뱀이나 물귀신이 보통 물을 다루지 않냐?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 사람한테 물기운을 다 빼가버린 거 아닌가? 사람이 물기운이 다 빠졌는데 사람이 뭐 음양오행 이런 거 있잖아. 물기운이 다 빠졌으니까 물을 그렇게 찾았겠지. 근데 옆에서 계속 물기운을 빨아가고 있었던 거면 펌프처럼. 그러니까 네가 떠먹여준 물 아니었으면 말라 죽었을 거라고. 네가 그 뱀한테 내가 살려주는 거니까 내가 물 주는 사람이니까 살려달라고. 와. 그런 걸 수 있다고. 예. 뱀이 자기 무시하니까 삔또 상한 거 아니냐고. 무당할매도 그랬다며 삔또 상하면 너도 죽일지 모르는데 딴 사람은 안 죽일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보니까 그 형이 유독 놀리긴 했으니까요. 얘기를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영매사님한테 해주니까 아마 우리 쪽에서 말하는 요물에 가까운 게 붙어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나도 지금도 뱀이 보인다. 지금도 뱀이 보이는데 내 눈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자기 눈에는 제 머리 위에다가 뱀이 턱을 딱 괴고 있대요. 머리 위에. 머리에 턱을 딱 괴고 자기 얘기가 하는 걸 너무 재밌게 듣고 있대. 예.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데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지금은 자기를 보고 있대요. 재밌게 들었다 하고 하자마자 고개를 싹 돌리고는 콩이 몸에다가
또아리를 탁 튀고서는 그냥 조용히 잠들었다. 내가 재밌다고 하니까 잠들었다. 내 생각인데, 아이, 재미도 없고 내가 그 사람처럼 무시했으면 나도 여기서 똑같은 일 겪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요 하고서는 그날은 뭐 맛있는 거 다 얻어먹고 갑니다 하고 이제 뭐 그렇게 뭐 잡다한 얘기를 좀 했어요. 뭐 일본에 요물이 있으면은 뭐가 있고 이런 게 있고 옛날에 이런 게 많이 인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 해주시다가 가는데 헤어지기 전에 그 말씀을 따라줬어요. 목말랐다고 했던 형이 들은 방울소리? 예. 뱀소리 맞다. 방울뱀이다. 예. 너한테 붙어있는 게 방울뱀이다. 엄청 큰 방울뱀인데 아마 그 방울소리를 들었지 싶다. 너 동물은 잘 안다니까 알겠지만 방울뱀은 상대를 겁먹게 하거나 상대방을 위협할 때 방울을 흔든다고. 맞아요. 이유 없이 흔드는 방울이 아니기 때문에 방울 소리를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아저씨한테 딱 한마디 하니까 그 아저씨가 벙 껴가지고는 네가 제일 위험한 놈이구나 이러시더라고요. 예. 아저씨 그때 어떡하지? 나는 영감이 없어서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도 가끔 연락해요. 진짜요? 예. 네, 가끔 그냥 일방적으로 저거 얘기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영역이 없으니까 주변에 영역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조심하라고 네가 먼저 일러줘야 되는데 일러주지 못하니까 어설픈 것들이 건드리다 화를 당할 수 있겠다고. 네가 제일 위험한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도 가끔 전화하고 연락하거든요, 그분은. 네. 그 문자 치는 거 되게 한글을 잘 못 쓰세요. 저도 일본어 한자를 못 읽고 하니까 전화하고 가끔 하는데 할 때마다 뱀님은 잘 계시네요. 제가 항상 그래요. 아우 잘 계시는 것 같아요. 별일 없는 거 보면 내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홍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색다른 이야기이기도 했고 이야기가 정말 잘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오늘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솔깃치고 진짜 이야기가 너무 레전드였어요 오늘.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중간에는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청력 쪽에 조금 불편한 일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막 진짜 그 발음이 전혀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진짜 다행이네요. 진짜예요. 정말 저는 잘 들렸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좀 발음이 새는 경우 그냥 그 정도로밖에 느끼지 않았거든요.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이야기 정말 연기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때 행동 같이 하면서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죠? 제가 좀 그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어떤 분이 있었지만 물에 빠졌다. 그러면 물에 빠진 신용을 막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막 이어폰이 흔들리니까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났던 건데 그 점도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양해해 주셨고 오늘 콩님도 너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저는.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도 뱀 귀신은 있는 거죠? 감고 있는 거죠? 계속 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옷처럼 입고 있대요. 옷처럼. 네. 이게 몸짝달짝 못하게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제 몸을 감싸고 계속 움직인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글쎄요. 이유는 그 무당할머니도 이유가 떠오르는 게 2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 2개가 맞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 병원이나 그런 데서 뭔가 그 근처에 내력이 있는 뱀이 달라붙은 거다. 원래부터 사람 잡아먹던 그런 이무기도 아니고 그냥 뱀 귀신인데 사람 손 잡아먹던 놈이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몇 년 좀 기다리지 하고 달라붙은 거일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나고 자라면서 갔던 곳 중에서 어디서 달고 왔을 수도 있고 그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자기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대요. 일단은 어떤 명확한 이유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아직까지도 감고 계시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좀 풀고 좀 딴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콩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말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안 좋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양해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정말 맛깔나게 잘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지도 너무나 신기하고 기괴했어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너무나 기괴했던, 그런 기묘했던, 여러 가지가 다 섞였던 그런 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우혜인 아빠님께서 들려주실 만신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빠님.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죠? 너무 바빠가지고 시례 활동이 좀 어려워야지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 아이고. 시간이 안 나네요. 그렇죠. 자, 오늘 네. 윤우인 아빠님 신점 보러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할머니께서 그 신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적이 있나요? 아니, 이건 그냥 오늘 주제는 아닌데 그냥 네. 질문이었어요. 그냥 짤막한 질문 네. 한번 들어보고 네. 오늘 이야기 바로 한번 네.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오늘 주제는 혹시 돌비님 도깨비 공략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던 것 같긴 해요. 생소하시죠? 들어보긴 했어요. 예.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도깨비 공략이란 이야기인데 예. 이게 잘못되면 크게 화를 입는다 그래요. 도깨비 터에서 도깨비한테 비는 거죠? 네. 이게 그 전에 제가 한 질문이 있어요. 할머니 신점이나 영점 이렇게 막 적혀 있던데 그게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할머니한테. 예. 그 할머니가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냥 툭 던지시더라고요. 신점이 신점이지 뭐라 부르노? 이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이네. 예. 네. 신점은 그냥 신점인기라. 그냥 사람을 보면 그냥 안다. 보이고. 그게 신점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주팔자하고는 다른 거래요. 그냥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네, 과거나 미래. 네. 그렇죠. 나는 신점을 보는 게지 사주팔자를 보는 게 아니다. 내는 머리가 나빠가 사주팔자 있는 거는 모르고 그냥 보면 보이는 걸 왜 하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러 이제 신점이 정확하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안 보일 때 사주팔자를 풀어보는 거래요. 네. 근데 사주팔자로 풀어먹는 사람이 어디 무당이가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보면 나오는 게라. 가타부터 따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면 그냥 보이는 걸 왜 하겠노? 보이는 대로 말해주는 기지. 신점은 그냥 직관 같은 거래요. 그냥 신이 보여준대.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찾아왔다 이걸 보여준대요. 진짜 팩트다. 그래서 할머니는 사람이 찾아오면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신대요. 그런데 오자마자 뭐 제 사주가요 뭐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들이 있대요. 와가지고 기존에 다른 무당집에서 봤던 것처럼 사주가 어쩌고저쩌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할머니 그냥 다 들어주신대요. 그랬나? 그래 다 들어주시고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문제 없다, 가거라 이렇게 보내신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낸대요. 뭐 용하다고 왔는데 뭐 이게 뭐냐고. 그럼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머니가 나는 안 보이는데 왜 하겠노?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대. 가래 하고 이렇게 보내신대요. 근데 처음에 안 보이던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일 때가 있대요. 네. 그게 신점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다가 보이는 것도 신점이래요. 안 보이는 사람이면 내가 인연이 아닌 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안 보이는 것도 인연을 만나면 어떤 사람한테는 보일 때도 있고 예. 그게 신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사주팔자는 산수 같은 거래요. 예. 계산하는 거 비슷한 거래요. 근데 신점은 그림 같은 거래요. 그냥 보이는 거라서 보이는 대로 얘기해 주는 것 뿐이래요. 사람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앞날도 보이거나 그러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아니 정확하게는 못 보지. 나 사람인데 나 신 아이데. 물론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다 맞는 건 아닌 기라. 정말 위험하다 싶은 사람이면 넌지시 화가 있을 것 같다.
둘이 뭉실하게 말씀해 주시긴 한데요. 정확하게 뭔 일이 생긴다 이렇게 콕 집어서 확실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말에는 힘이 있는 기라 나쁜 일이 생긴다 극하면 그렇게 뱉으면 사람에 따라서는 그거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대. 맞는 말이야. 제발 좀. 괜히 노심초사하다가 더 크게 화를 입는데요. 예. 그러니까 별 문제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는 거 아이가? 인생사가 다 그렇지. 힘들 때가 있으면 좀 편할 때도 있을 거고 우여곡절 오는 사람이 어디 있노? 다 작은 문제는 끌어안고 사는 게라. 근데 그거 전부 다 정해졌다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노? 사람 앞날은 누구도 모르는 기라. 예를 들면 진짜 지금 자기는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아무리 귀신 해코지 하려고 해도 맘대로 못한대. 못 들어요. 맞아. 그런데 의지가 없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그것만 끌어안고 있으면 그때부터 그 문제가 사람을 집어삼키는 기라. 나쁜 걸 자꾸 불러들이고 나쁜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기라. 그게 오래되면 그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가 생기고 악순환이 되는 기라. 근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당장에는 위태로워 보여도 도와줄 사람을 만난대. 그게 바로 사람의 운명이라는 기라. 사람의 운명은 촛불 같아가지고 곧 꺼질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멀쩡하다가도 꺼지는 게 사람 운명이라고. 근데 어째 사람이 확신해서 얘기를 하노? 그 사람의 운명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열을 다 알려주면 그 사람을 망치는 기라. 우리 같은 사람은 소나기가 억수같이 퍼붓는데 우산 없이 그냥 비 맞는 사람한테 우산 같은 기라. 잠시만 비 피할 곳만 마련해주면 되는 게지. 더 욕심을 부리면 소나기가 장마가 되고 장마가 나중엔 태풍이 되는 기라. 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나도 오래 생활하고 이해가 됐는데 이 앉아가 얼마나 들었다고 그게 이해가 되겠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머니 그럼 뭐 신기한 이야기 같은 거 없으세요? 막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잠시 고민하시더니 신기한 일? 내 사무 신기한 일 많았지.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도깨비 얘기해 줄까? 할머니 뭐 기억나는 도깨비 이야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몇 개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희한한 이야기가 있대. 그러니까 그게 아마 60년대 중후반일기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나도 한창 더운 여름이었대. 그때는 길도 험한 데도 많았고 버스 안 다니는 데도 많았고 아주 그냥 뭐 그랬대요 시대가. 한 번은 그래서 할머니가 내가 영양 쪽에 그 할머니 그 영양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 안동 옆에 그 산골짜기 있다 그 동네 그 일이 있어가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일도 잘 마쳤고 겸사겸사 지나는 길에 거기요 옥녀당이라고 구주령 3만 대이 넘어가는데 사당이 하나 있대. 그 신을 모시는 데가 있거든. 거기에 내가 인사를 다녀올 요량으로 군 마치고 받은 음식 들고 버스를 탄 겨. 근데 그때만 해도 길이 워낙 험하고 구불구불하고 해가 버스가 올라가다 고막 고장이 난 겨. 얼마 못 가가. 예. 그 기사분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왜 하겠노? 반대편에 오는 차 타고 다 내려갔대. 내는 그냥 뭐 걸어간다 하고 그 구주령을 걸어서 가기로 한 기라. 내도 정신이 없지. 내사 마음에 가야겠다 마음먹으면 해야 되는 기라. 참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구주령을 올랐대. 한 3-4시간 걸었나? 도착을 했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간단하게 상을 차리가 거기 계신 어른한테 인사드리고 조금만 쉬다 갈락 했는데 피곤해서 그랬나 아니면 긴장이 풀려서 그랬나 내가 고막 깜빡 잠이 든 기라. 거서 얼마나 잤나 모르겠디. 몸이 슬슬 추운 기라. 그래 일어나 보니까 이미 해는 너무 가붙고 다행히 보름날이 가까워가 달빛이 그나마 있어서 온 사방이 캄캄하긴 해도 어느 정도 보이긴 하더라고. 근데 덜컥 겁이 나대. 그 오밤중에 그 아무도 없는 데서 있으니까. 그래 왜 하겠노? 그 밤에 어디 가지를 못 하겠고. 그냥 뭐 산기도 하는 셈 치고 그냥 여기서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밤 새자. 이 마음으로 내가 몽구리에서 양초를 꺼내가 불을 붙였대.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조용히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니까 겁은 안 나더라고.
그래가 그 밤을 그렇게 지새우고 있는데 얼마나 지났나. 뭐 시계가 없으니까 모르지. 어디서 불빛 같은 게 보이는 게야, 저 아래쪽에서. 예. 처음에 난 무슨 산짐승이 근처에 있나 싶었는데 그게 자꾸 가까워지는 게라. 그래서 계속 뚫어져다 쳐다보는데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 게라. 그 산 중에. 처음엔 이 시간에 이 산에 사람이 다닐 때가 아닌데 와우노 싶었는데 진짜 사람인 게라. 내도 놀랐고 상대방도 놀란 게라. 근데 올라온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연배가 있어 보이는 어르신이더라고. 남자 어르신하고 한 3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있더라고. 그 남자 어르신이 말을 걸더라고. 뭐 이 밤중에 이 깊은 데서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봐서 예, 그냥 밤도 늦었고 길도 뭐 떠나기도 그래서 그냥 여기 기도 드리고 내일 아침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혀가 워낙 험해가지고 이상한 게 많이 스치니까 고마 우리 기도 끝나면 같이 내려가입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을 따라가지고 그분 집으로 이제 내려가셨대요. 한 30분쯤 걸어 내려가니까 불빛이 보이더래요. 가보니까 이제 사람 사는 마을이더래요. 예. 근데 뭐 5가구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마을이더래요. 그래 할머니가 화전민들이 사는 마을이구나 싶으셨대요. 근데 사람이 기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어르신만 살고 다른 사람도 다 없구나 싶었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어르신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는 이제 자기가 들어올 적에는 세 집이 살았대요. 세 가구가 살았는데 지금은 다 떠나고 손자하고 자기만 남았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분 집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밥은 먹었나 하시길래 그때서야 이제 배가 고프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차려주시는 이제 밥하고 굿하고 나서 남은 음식 가지고 밥상 차려갖고 이제 서로 음식을 나눠 드시다가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어르신한테 할머니가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 밑에서 배운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어르신이 신어머니를 아시더래요. 그 어르신 밑에서 배우시는 분이구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전에 본인도 몇 번 뵈셨대요. 그 밤중에 이제 거기서 만날 거라고는 본인도 생각을 안 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인연을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우시드시니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남자분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이제 똘비로 할게요 그냥. 네. 똘비한테 인사를 시키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이제 인사하고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이제 그분이 자기 신딸의 제자래요. 그러니까 신손자지. 할머니 처음에 피부 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찬찬히 보는데 이상하시더래요. 신딸 제자라는데 신이 안 보이는 거래요. 신이 안 보이는 기라. 그래 내가 이상해가 물어봤지 어르신한테. 저 똘비를 보니까 신내림을 아직 안 받은 것 같은데 왜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말씀 물어보니까 그분이 무릎을 탁 치시더니 아이고 자네도 참 희한하디 왜 한번 보고 그래 안 오? 맞다. 저 아는 아직 신내림을 안 받았디. 근데 내 신딸이 욕심이 과했지. 지 딴에는 밥 비려 먹으려고 이래저래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갖고 화를 당했지. 내사 시골에 박혀 살아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는데 신딸은 그게 아닌기라. 주변에 이래저래 하니까 지도 모르게 거기 휩쓸린 거래. 처음에 도시로 간다 했어도 뭐 두어 달에 한 번씩은 찾아오더만 어느새 발길이 뚝 끊겼대요. 예. 한 5년 소식이 없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대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똘비를 데리고 왔더래요. 그러고는 한 달을 내리할터래요. 잠시 정신 차리더니 그간 있었던 사정을 설명해 주더래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밥은 빌어 먹고 살았는데 굿이 끊기니까 이러다 죽지 싶어가지고 양밥에 손을 댔대요 본인이. 양밥 줘서 남의 집에 우한 불러 넣고 찾아가고 이 집에 이런 우한 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불려 먹은 거예요. 돈벌이를 해 먹은 거예요. 해결해 준다고 가서 굿 띄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신이 떨어져 나갔대요. 그렇게 힘들면 고마 다 접고 내 옆에 와 있으면 될 낀데 옆에 이상한 게 하나 붙어가지고 본인을 쥐고 흔들었대요. 그래서 결국엔 도깨비 공양까지 한 기라. 신이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겠고 예. 그래가 자기는 도깨비 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도깨비 때 찾아가가지고 도깨비한테 술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살살 달래가면서 처음에는 양밥 치고 손님 오면 손님 자주 받아서 점 치고 그러다가 도깨비를 속여 먹은 거래요.
내하고 같이 가서 살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가 나중에 꼭 보답해줄게. 이렇게. 근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된 거래요. 예. 결국에는 만신창이가 된 거래요. 그래서 이제 도깨비한테 제사 지내는 척 하면서 음식 차려주고는 몰래 도망쳤대요. 근데 여 온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나? 도깨비가 작정하고 쫓아오면 답이 없는데, 도깨비는 저기 저 돌비를 원하는데 지 제자까지 도깨비한테 참아팔 수는 없었던 기라. 걔도 돈 때문에 저 부모를 속이긴 했어도 차마 사람의 마음이 남아가지고 그렇게는 못해가지고 지 유언이라고 야를 부탁하는데 내 우야겠노? 신딸이 잘못한 거를 내라도 대신 사죄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래요. 예. 그리고 결국 그 말하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돌아가셨대요. 그 딸은 이제 내가 인연 있는 곳에 그냥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묻었다. 여기서 그냥 묻으면 그놈이 쫓아올 것 같아가 이리저리 손을 써뒀는데 얼마나 갈지 내도 모르겠다. 그래도 저 있는 돌비를 제대로 신을 받아가지고 지 앞가림 할 때까지는 고마 버티야 할 낀데 이래 생각하면서 이제 산 밑에서 살면서 이제 1월산으로 기도를 다니셨대요. 예. 근데도 별 소용이 없었대요. 일하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 나는 그 길로 알을 데리고 도망은 안 쳤나. 사람도 얼마 없는 이 고향 마을로 돌아온 기라 내가. 근데 여 들어오고 나서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기라.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나고 결국에는 내랑 돌비만 남았다 아이가. 그 할머니 물어보셔도 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산짐승이 밭을 못 쓰게 만들었대요. 망치는 걸 시작했대요. 뭐 별일 아니잖아요. 뭐 살다 보면 산짐승이 밭 망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을 못 쓰게 되는 것도 다반사고, 한여름밤에 사람들이 집 앞에 나와가지고 음식 해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멧돼지가 마을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더래요. 여름이라 먹을 것도 천지빛깔인데 웬 멧돼지가 내려오겠노. 그런데 사람들은 워낙 깊은 산중이라 별일 아니다 싶어가지고 멧돼지를 쫓아보냈대요. 그때마다. 거기까지면 사람들이 안 떠났을 낀데 그 이후부터 자꾸 밤만 되면 여자가 우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기라. 한두 번도 아니고 사나흘에 한 번씩 사람들이 놀래가 거품 물고 나자빠지고 밤마다 이상한 불빛 같은 게 마을 근처 산에 둥둥 떠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도와달라 하는데 내사 무슨 방법이 있겠노. 결국은 겨울이 돼가 농사도 다 망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붙어요. 그래도 나는 농사는 안 지도 이런 일이 있으려고 했는가 제법 모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버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기라.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노. 날 밝으면 아침 해 뜨기 전에 옥녀당에 올라가 기도드리고.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자꾸 누가 밤에 옥녀당에 가보라는 거야. 꿈에. 그래서 본인이 그날 밤에 며칠 전에부터 옥녀당에 밤에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2년 될 사람이 자꾸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며칠 동안 갔는데 자네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대. 그러니까 혹시 이제 자네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시는 게라. 선대에 인연도 있고 하니까 뿌리칠 수는 없고 내 어르신한테 솔직히 말했지. 내가 이거 해봐도 도깨비 공약이 뭔지도 모르고 처음 들었고 도깨비를 몇 번 겪어보긴 했어도 다들 대감으로 보시는 분만 만났지 이런 것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어른이 이제 말씀해 주시더래요. 도깨비 공략이라는 게 원래 도깨비한테 잠깐 힘을 빌려가지고 네. 그때 잠시 일을 처리하는 건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도깨비들을 눌러 앉힌대. 아, 자기 개인적으로 쓰려고. 네, 도깨비를 눌러 앉힌대요. 자기 기로 눌러 앉힌대요. 그런데 도깨비가 지가 속은 걸 알면 큰일 날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는 기라. 도깨비가 원래 건망증도 심하고 장난도 잘 치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긴데 가끔 알면서도 장단 맞춰주는 도깨비가 있대. 무당이랑 어울려가 귀신 혼내주고 사람 골려먹는 게 재밌는 도깨비가 더러 있는 기라. 근데 그 도깨비가 그런 도깨비였던 기라. 그 어르신 신딸은 지 몸 망신창이가 되는지도 모르고 도깨비 몸을 실어가지고 귀신을 처리한 기라. 도깨비는 신나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안기고 결국에는 그 신딸 몸이 망가지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손자라는 알을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한 기라. 그래도 신딸은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돌비를 살리려고 도망을 친기라. 내도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뭔 소린가 했지. 한 번도 처리 못한 일인데 그거 처리하려고 하니까 막막하더라고. 일단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신딸을 무덤으로 가보니까 뭐 그냥 무덤 같은데 주변에 그 와 있나 그 비석 말고 그 뭐 호랑이 형상처럼 생긴 뭐 돌로 만든 그런 거 있지. 예, 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게 4개가 얹어져 있는 기라. 오. 근데 원래 이게 무덤을 등지고 바깥쪽으로 봐야 되는데 무덤을 보고 있는 게야. 근데 이상해 어르신한테 물어봤지. 어르신이 이거 와 이렇게 해놨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르신이 혹시나 신딸의 그 기운을 도깨비가 몰아차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대요. 기운을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서 죽은 신딸이라도 내 그 영혼만은 편하게 해주고 싶었대. 그 마음 솜씨가 너무 애달프더래. 할머니가 또 도와주고는 싶은데 내 감이 안 잡히는 기라. 그 내사 둘러봐도 그 도깨비인지 요상한 건 기운도 안 느껴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기라. 그 어르신한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제가 여기 내려가가지고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이제 어르신을 따라가지고 마을로 내려왔대요. 예. 그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드셨대요. 내 괜한 일에 나섰나 싶기도 하고 어째저째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내서 어머니를 뵈러 갔대요. 근데 어머니가 벌써 밖에 나와 기다리시더라고. 마당에 나와가지고 오실 줄 알고. 그래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고는 앉아서 사연을 내가 쭉 풀어놨지. 그 어머니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혀를 한번 차시더니 네 팔자는 와 그라노. 어떻게 된 팔자가 뭐 이상한 것만 꼬이노 일이. 요즘 세상에 도깨비가 흔한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도깨비터에 악기가 들어앉아가지고 도깨비 행사하는 건 나도 많이 봤는데 그 신딸은 용케도 도깨비를 찾아가 도깨비 공양을 했네. 참, 그 신딸이라는 사람도 참 용하디. 도깨비라는 게 원래는 그렇게 나쁘지도 착하지도 않대. 근데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하는 기라 그 성질이. 그래서 적당히 도움받을 거 받고 살살 달래고 원하는 것만 받으면 되는 게지. 욕심부리다가 도깨비를 주저앉히니까 도깨비가 신난 게야. 그냥 자기 터만 안고 살고 있는데 자기 힘을 막 써도 되는 사람을 만난 게라. 눈이 돌아간 기지. 도깨비가 귀신 혼내주는 것도 재밌고 사람들 골려주는 것도 재미 붙였는데 슬슬 몸이 망가지니까 그 재미가 없는 기라. 지가 원하는 데 힘도 못 쓰고 그러니까 돌비한테 가가지고 해먹고 싶었는 게야. 계속. 할머니가 그러면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내사 그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생각하시다가 전화를 한 통 하셨대요. 그리고 한 이틀 후에 이제 어머니하고 평소에 잘 아시는 직원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정 설명하시고 따라가가지고 좀 처리해주고 오니라 해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럼 가서 봐야 알겠다 하고 이제 그분 모시고 다시 어르신을 찾아가셨대요. 예. 근데 마을 입구부터 뭐가 이상하더래요. 갔는데 그래도 멀쩡했는데 전에 떠날 때는 어르신이 사는 집 말고는 다른 집은 막 문짝도 다 떨어지고 막 마당이 엉망진창이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어머니 찾아뵙고 2주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말도 말이 자네 가고 나서 한 사나흘 있었나?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데 온 마을에 요라는 소리가 들리는 게야. 그놈이 왔나보다 싶었지 내가. 그래 방에 들어박혀가지고 기도만 했대. 무서워가지고. 아침에 나와보니까 이 꼴이 안 났나. 내 1월산으로 가가지고 돌비 데리고 한동안 떠나 있으려고 했는데 마침 자네가 왔네. 그래 할머니가 이제 지간분 소개시켜드리고 저희 어머니가 잘 아시는 지간분인데 도와주시려고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덤으로 가보셨대요. 그러니까 지간분이 한참 둘러보시다가 아이고 어르신 기본적으로 잘 해놓으셨는데 위치가 좀 안 맞습니다. 산신석은 원래대로 하면 북쪽으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신을 받은 데가 1월산 맞지? 그러니까 어르신이 맞다 그러니까 여가 고향이라 한 거 보니 1월산 방향으로 산신석 놓으시고 옥녀당 방향으로도 하나 더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도 당연히 그 산신석 중심으로 놓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도 석호 방향 이제 봉분 안으로 해놓은 건 잘 해놨대요. 그래서 그 도깨비가 못 찾은 것 같다고 정확하게. 기운을 틀어놓기는 했는데 완전하지는 않으니까 도깨비가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처 뒤집어 놓은 거예요. 싹 다. 예. 그러니까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까 요거만 조정하시면 괜찮아 보입니다. 추가로 이봉이실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이봉이실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 그거는 봉분 2개, 무덤 2개란 뜻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덤 2개란 뜻이래요. 이봉이실이. 그러니까 이봉일실도 있대요. 그러니까 부부 합장할 때 이봉일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대요. 그리고 도깨비를 속이자 이 말입니다. 이미 산세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큰 신이 위아래로 다 틀어막고 있으니까 도깨비를 속이면 된대요. 지간분이. 안 그래도 그 어르신한테 설명 다 듣고 왔습니다 하고 봉분을 추가로 하나 더 만들자 손자분이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보시니까 무덤 만들 때까지 일단은 도깨비를 속일 시간이 필요하니까 할머니랑 돌비는 산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어르신 진당에 가서 머물러 계시고 제가 내일 어르신하고 사람들 불러갖고 봉분 새로 만들고 무덤 정비할 동안 도깨비 정신을 딴 데로 돌리자고. 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손자랑 이제 돌비랑 그 어르신이 살던 신당에 가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고향 마을에서는 이제 무덤 정비를 시작하고 할머니는 이제 지간분이 일러준 대로 해질 무렵에 그 손자분한테 이제 손에 상처 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물에 섞은 다음에 집 담벼락에 일단 뿌리셨대요. 와. 바깥에. 담벼락 바깥에 뿌리고 닭 피는 담벼락 안에다가 뿌려 놓으셨대요. 그 늦은 밤이 돼가지고 밖에서 이제 막 큰 소리가 막 나더래요. 할머니가 그 도깨비가 왔나 보다 하고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평상시에 생각하는 도깨비 모습이 아니었대요.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여자였대요. 예. 그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여자 도깨비도 있어요? 도깨비 원래 남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부분의 도깨비는 이제 남자 형상인데 남자 형상뿐만 아니라 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불도 있고 물도깨비도 있고 빗자루도 있고 여우도깨비도 있고 도깨비는 남자 형태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렇지. 엄청 많대요. 네. 할머니도 그때 여자 도깨비는 그때가 처음이었대요. 근데 그 여자 도깨비는 이제 담벼락을 넘으려고 막 기를 쓰더래요. 담벼락에서 미끄러지기를 반복하더래요.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고 그 나오라고 막 고함을 치더래요. 그 할머니가 이제 말씀하셨대요. 그 도깨비 같은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난리 치노? 니네 아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와갖고 왜 난리를 치노? 하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셨대요. 쏙인 거지. 그러니까 도깨비는 이제 냄새를 맡는 행동을 하더래요. 막 흥흥대면서 분명 혀가 맞는데 이상하다 이제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래요. 그 할머니가 도깨비한테 말씀했대.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남의 집에서 그래 하지 말고 정신 사나우니까 가그래 하고 말씀을 하니까 도깨비 이제 뭐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그냥 멀어지더래요. 할머니 이제 다행히 도깨비가 속았다 싶으면서도 뒷일이 걱정되셨대요. 저게 또 나중에 난리법석 피우면 어쩌나 걱정이 생기셨대요. 예. 그렇게 한 이틀을 도깨비를 속여 먹으셨대요. 그 도깨비가 원래 건망증이 좀 있대요. 그 어제 일을 까맣게 잊고 또 와가지고 또 같은 행동을 하더래요. 담벼락 올랐다가 미끄러지고 올랐다가 미끄러지고. 그 반복하게 할머니가 똑같이 돌려보내셨대요. 가거라. 뭐 찾는지 모르는데 없다 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할머니 이제 그 어르신 신당을 나오면서 어르신 사는 마을로 올라오니까 무덤은 이제 정비가 되고 깨끗하더래요. 예. 봉분 2개하고 산신석 2개 그리고 주변에 이제 호랑이 석상까지. 근데 지간부는 하나 더 해야 된대요. 신어머니가 일러준 게 하나 더 있대요. 도깨비가 집요하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해놔도 찾아올 낀데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른다고. 근데 시간은 좀 벌어야 되니까 하시면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쓰셔야 된대요. 일단 손자가 이제 평소에 있는 옷을 벗어가지고 손자의 피하고 그 신딸, 돌아가신 신딸분 어머니가 쓰시던 부채를 태운 거하고 예. 물에 막 섞어가지고 그 옷을 이제 물에 적셔가지고 그 집부터 무덤까지 이제 물방울을 다다다다 떨어뜨렸대요. 그 산신석을 지나친 다음에 그 바깥에서, 무덤 바깥에서 옷을 잘 말려 태웠대요. 그 지간부는 이제 신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다 했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 어르신하고 돌비한테 달렸다 하시고 떠나셨대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알아차리기 전에 신을 받아가지고 이 길을 걸어야지 도깨비가 더 이상 해코지를 안 한다. 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대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돌비한테 많이 위로해 주셨대요. 조금만 더 고생하면 괜찮을 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부디 이제 잘 빌어가지고 좋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고 거기를 떠나오셨대요. 예. 그 후에 이제 할머니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막 풍파처럼 막 밀려왔대요, 일이. 그 할머니 인생에 막 풍파처럼 막 밀려온 시기였대요, 그때가. 그러다가 한 5년쯤 지났던 것 같대요. 네.
밖에 사람 찾는 소리가 들려가 나가보니까 거지꼴이 된 돌비가 그 문 앞에 서 있더래요. 예? 그 할머니가 원래 살던 데가 아니라 딴 데로 이사 나니까 이 사람이 옛날 연락처 만들고 막 찾아다니니까 못 찾잖아요. 그 도중에 이제 막 돈도 떨어지고 막 이래가 구걸하고 막 이래서 뭐 거지꼴이 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이사 와가지고 찾기 힘들었다. 도와주시소 어르신이. 할머니가 그 돌비를 10,000원씩 꼭 하나 주셨대요. 아이고 그 어르신 어찌 되셨노? 물어보니까 한 1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유언으로 화장을 해달라고 해서 화장해서 뿌렸고 그 이제 그 후에 이제 본인은 어르신하고 그 살던 거기에 살면서 이리저리 신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신 할아버지하고. 근데 5년째 제자리 걸음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부터 그 도깨비가 다시 그 주변 돌아다니는 게 느껴지더래요. 막 바람 소리도 세지고 여기서 막 뭐 물건 쓰러지는 소리 들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쳤대요 거기서. 그래서 할머니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어르신이 생각나서 제가 물어물어 찾아왔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 고생 많았다. 내가 그 위에도 또 내가 찾아봤어야 했는데 내도 사는 게 힘들어가 못 돌아봤대. 미안하대 이렇게 하고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시면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해주셨대. 위로하면서. 한 달쯤 지났는데 언제부터인가 집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래. 그 할머니가 누구야 하고 방문을 탁 열었는데 지난번에 봤던 그 여자 도깨비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도깨비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했대요. 인사를 하니까 그 도깨비가 물어보더래 할머니한테. 여기 김서방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김서방이라. 우리 서방은 이미 다 죽어가 저승간 지가 오래요. 김서방은 없고 과부만 삽니다. 이렇게 말하고 도깨비가 한참 밖에 서성이다가 또 말을 하더래요. 아닌데 이거 분명히 김서방 집인데 맞는데 막 성을 내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예. 내 서방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할머니가 받아쳤대요. 야 이 미친 게 여가 어딘데 와서 있지도 않은 김서방을 찾노. 김서방 찾으려면 딴 데 가그래. 그 문을 쾅 닫아버리셨대요. 그렇게 또 한 2, 3일을 그 밖에서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김서방을 찾더래요. 그렇게 김서방을 찾더래요. 아 서럽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다 할머니가. 계속 있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음날 날이 밝은 다음에 그 돌비를 데리고 1월산으로 가셨대요. 예. 1월산에 도착해가지고 그 손자분한테 운막 치라고 하고 거기서 생식을 하셨대요. 생살 씹으면서 기도 드시기로 작정하고 내 얘한테 신내림 말해주면 내 안 간다 이 마음으로. 그래서 한 2달을 그렇게 생식을 하셨대요. 거기서 운막에서 생활하시고 기도하고 2달쯤 하니까 이제 할머니 모시는 신명하고 돌아가신 그 어르신하고 꿈에 나오셔가지고 저기 옥녀당의 어르신이 도와준다고 그런다. 거기서 가서 신내림 하면 될 끼다. 얘기 알려주시더래요. 그 할머니가 서둘러가지고 이제 그 돌비를 데리고 옥녀당으로 이제 옮기셨대요. 거기서 이제 결국 돌비는 신내림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이 살던 마을에서 이제 몸을 좀 추스르는데 생식했으니까 몸이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죽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몸을 회복하고 있는데 한 이틀 지나가지고 그날 밤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불더래요. 그러니까 하면 아 이거 뭔 일이 있겠다 싶으셨대요. 도깨비가 찾아왔대요. 그리고 바깥에서 와 우리 김서방 여기 있네. 내 찾았대 이러면서 막 내 잘해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밖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더래요. 손자분은 이제 새로 신내를 받았으니까 미동도 없더래요. 무서워하지도 예. 않고. 할머니가 대신 말씀하셨대요. 여기 주인이 이 아이가 불쌍해가지고 이 돌비가 불쌍해가지고 거두기로 하셨는데 티가 뭔데 없는 김서방을 찾노. 썩 안 물러가면 홍군형 내준다. 그 도깨비가 놀라가지고 막 도망을 치는데 할머니가 그걸 보면서 막 웃으셨대요. 아이고 우리 섹시 잘 도망가네 하고 다시는 오지 말거래. 또 오면 혼내준지. 그 다음날도 계속 찾아오더래요. 근데 이제 올 때는 이제 혼자서 안 오고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고 귀신 끌고 와가지고는 바깥에서 시위를 하는 거야. 김서방 내놓으라고. 그 할머니는 이제 그 손자분 데리고 옥녀당으로 귀신을 하셨대요. 결국 옥녀방까지 그 도깨비 따라왔대요. 따라왔는데 옥녀당에 계시는 어른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 혼이 난 거예요. 이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니놈이 설치냐고.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설치냐고. 내 저 아이를 거둔다고 내가 거뒀는데 네가 뭔데 와 설치냐. 근데 또 그 어른이 또 그 도깨비가 너무 불쌍했나 봐요. 예.
그 네가 그렇게 힘을 과시하고 싶으면은 여 주변에 내 정신 사납게 하는 놈들 많이 있으니까 그 놈들이나 혼내주라고. 괜히 애꿎은 김서방 찾지 말고 하고 이제 그 도깨비를 거두셨대요. 그 옥녀당의 어르신이. 할머니가 그 이후로도 이제 근처에 지날 일이 있으면 그 옥녀당에 들러가고 인사도 드리고 그 도깨비를 놀려먹게 됐대요, 할머니가. 맨날 가가지고 아이고 그래 우리 도깨비 대감님은 뭐 그렇게 찾던 김서방은 찾으셨나? 막 이렇게 막 놀리셨대요. 그럼 도깨비 맞장구 치면서 아유 그러면 김서방 찾았지요. 우리 김서방이랑 알콩달콩 살다 보니까 여보시오 내 자숙도 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그 여자 도깨비 뒤에 아이 도깨비가 있더래요. 예. 아기 도깨비가. 그러니까 몇 년이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당이 없어졌대. 그래서 그 후에 어르신도 없고 그 도깨비도 없어졌고 뭐 그렇게 이야기 끝이 나요. 근데 끝이 납니다. 그걸 다 네. 떠나서 지금 아빠님의 연기력이 엄청나신데 지금? 전 사투리만 섞었을 뿐입니다. 어유 사투리만 섞어도 이렇게 연기가 된다고요? 네. 근데 할머니가 겪으신 도깨비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위에도 도깨비를 몇 번 더 보셨대요. 그 특이한 도깨비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아파트 한 동 전체를 돌아다니는 도깨비가 있었대요. 그 아파트 아니. 이렇게 있으면 한 동 전체를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터마냥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면서 사람들 골려주기도 하고 잘 되게도 해주고 오. 망하게도 하기도 하고 놀래키고 뭐 그런 도깨비가 있었대. 예. 야, 그러면서 얘 얘기를 끝내주시더라고. 오. 도깨비가 참 희한한 놈이라고. 근데 진짜 도깨비라는 존재는 일반 귀신이랑은 전혀 다른 존재인 것 같긴 해요.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그 파워도 세고 약하고 장난스러워 보이지만 만약에 화가 났을 때는 엄청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급신 중에 하나니까요, 도깨비도. 와, 근데 오늘 아빠님께서 처음에 만신할머니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거를 한번 먼저 들려주시고 이 이야기를 이어서 갔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뭔가 위로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맞는 말인데 뭔가 힐링이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맞는 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만신할머니께서. 모르겠어요. 뭐 할머니는 워낙에 오래 사셔서 그런가? 좀 달관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야, 그치. 그거는 오래 경험해서 우러나오는 그 말이죠. 그죠? 오늘 윤우웨인 아빠님께서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셨는데 정말 또 재밌게 설명을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신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아빠님.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꼭 오셔야 돼요, 또. 알겠습니다. 네, 만신할머니 이야기 들고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야, 아빠님이 사투리로 딱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몰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역시 만신할머니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 공포 쪽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들으면 위안이 되고 좀 더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교훈이 섞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걸 정말 많이 느꼈던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욕심을 좀 줄이면 좀 더 행복해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